아니 몰랐어.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살기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서점에 어떤 책이 많이 나오는가 저는 한 권씩 합니다. 마음 관련, 수련 관련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 정말 편리한 세상인데 왜 그런 책들이 많이 또 찾게 되고 또 원할까요? 그런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과 다르게 좀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게 모르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비교의 대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오디려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마음 수련.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 꼭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나한테 맞는 거 하나만, 한 가지 정도만 찾으셔도 오늘 이 자리 잘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예, 편안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저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오프닝이 나올 거고요. 불안한 마음의 원인과 증상 많이 있지만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증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면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다스리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크게 눈이 많이 밴드 소개를 했습니다. 피우기와 채우기 한번 어떻게 채우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 있는 삶 관련되어서 이 개성 있는 삶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개성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남들하고의 차별화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성 있는 삶은 남들하고 융화되지 않고 화합되지 않는 개성 있는 삶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개성은 가지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뒤에 나오는 이 자아 정체성의 개성을 가지되, 중요한 것은 화합과 소통이 잘 될 때 그 개성이 살아나는 거지,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걸 그냥 단순히 개성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성 있게 사십시오. 다음, 주변 여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개성 있는 삶도 같이 배경됩니다. 자, 먼저 오프닝인데요.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늘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스토리가 뭐냐면 모래지하고 흰지입니다. 의학계에서 지금 흰지를 많이 실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흰지보다 실험이 더 잘 되는 부분이 이 모래지라고 합니다. 모래지가 훨씬 더 실험용으로 좋은 지인데, 모래지를 한번 의학 쪽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 모래지가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는가 이렇게 봤더니 흰지하고 모래지의 습성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모래지는 물풀을 물에다가 이제 먹는데, 그 물풀의 뿌리를 계속해서 지금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쌓아 놓는답니다. 결국은 그게 썩어 문드려져도 계속 그걸 그냥 습관적으로 들고 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모래지가 일반 다른 지보다 걱정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군집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금방 죽거든요. 왜? 이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불안을 해소를 못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많으면서 계속 어떤 그 불안감에 그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불안감에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마음이 뭡니까? 제가 누님 말씀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제가 네이버 우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이 뭐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이죠? 감정,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뭐가 있습니까? 추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겠지만 마음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은 많은 자산을 모으거나 유명해지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불안으로 생기는 증상 알 겁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대인공포, 의존증, 중독이 되겠죠. 뭐 술이든 수면제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마약이든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이 모든 것이 노이로제입니다. 정신병이죠. 자, 이런 마음의 불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많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이런 증상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 보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니만 할 때 이런 학원 과외 선생님 붙여줬었는데 아무리 못 가던데 인서운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뭡니까? 기성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절제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절제, 저것도 절제,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모든 영상들 절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출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각자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해보시면 나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신병 들어오면 내가 신병 들어올 때는 난 저 정도로 무기가 빠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입생 때는 난 저 정도 나는 행동하지 않아. 팍 맞춰서 내가 그죠? 컴퓨터 타고 선수도 하고 일찍 먼저 나와서 문도 열고 나 때는 그렇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은 맞지만 이 현 시대는 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별로 사망 원인을 봤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남녀 비율 중에 암으로 죽는 건 인구 10만 명당 비율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살입니다. 정신 어떤 장애로 노이로제로 죽는 자살. 남자는 4위입니다. 4위. 여자는 몇이냐면 다행히 6위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정신적으로 고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 낼 수 있고요. 나와있지만 심리적 갈등 자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 바로 뭡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대인관계입니다. 물론 다른 정신장애, 말다툼, 경제적 어려움 있지만
대인관계가. 이 대인관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부부 사이도 관계죠. 자녀와의 관계. 요즘 왜 소통 이렇게 강의를, 오늘도 제가 소통 강의 갔다 왔습니다만, 소통을 왜 필요로 하냐? 예전에는 소통이 없었냐? 아닙니다. 예전에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소통이 많이 필요해졌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조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직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이라키 조직으로 이렇게 딱 피라미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 조직으로 이렇게 평평해졌어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의 그 말에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말에. 요즘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하고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통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상황. 그 소통이 예전에는 필요 없었냐? 필요했는데 말을 안 하고 참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군소리 없이 잘했는데 이제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여기에 연관돼서 제가 부모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많은 분이 진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많죠. 부모가 그죠? 정직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뭡니까?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다 좋지만 이거한테는 안 됩니다.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보여줄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바로 사이가 좋은데 부부 사이요? 네. 바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 사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왔고 이걸 맞춰서 그죠? 아이라는 어떤 책임하에 만났기 때문에. 아무튼 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바꾸는 것도 내면에서 찾아야지 외부에서 찾으면 결국은 못 찾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수련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답이 너무 많아요. 일단 내부부터 찾고 바깥을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제가 생각을 많이 있지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원인을 6가지를 제가 뽑아요. 첫 번째가 결핍의 원인. 뭔가 결핍이 되니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심리가. 그 결핍의 원인. 두 번째가 비교입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되죠. 예전으로 보면 농사 지으면 땅이 정리 많이 이 정도가 비교가 된다면 요즘에 너무 비교가 돼. 하나 딱 봐도 시장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의 대상이 또 많아진 게 또 원인이 되고요. 기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인맥. 아까 얘기했지만 대인관계, 인맥. 그 다음에 제가 넣은 게 뭐냐면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 자, 이걸 하나씩 제가 볼 건데요. 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6가지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결핍. 어떤 결핍을 느낄 때 내가 마음이 불안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슬로 욕구 단계 보면, 자, 생리적 욕구가 달성되지 않으면 안전의 욕구가 원하지 않고, 안전의 욕구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에부터 차례대로 달성된 이 결핍을,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이 위에 게 달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면 중간관부터 해서 CEO부터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제일 이제 밑에 있는 진짜 신입 사원까지 제가 해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비전 강의할 때 이제 이 현장에 계신 분들 땀 이시들 흘리고 현장에 그죠? 힘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꿈을 세우십시오. 꿈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꿈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해야지. 자, 이런 반응이 올까요? 아니면 이게 다 있는 거.
때로는 더 심한 경우는 그럼 니 잘났다 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런 생리적 안전, 그죠?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자아실현, 내가 원하는 걸 하라 하면 그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 욕먹어도 싸죠. 레벨을 못 맞춘 거죠. 레벨을 못 맞춘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라고 하면 생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데 동창회에서 모임 나와라. 아니,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뭔 낯짝으로 나가니? 나가서 니 뭐하는 물어보고? 이러면 괜히 홀리게 됐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요, 창밖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명 받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내가 누군데? 이게 이제 예술로 욕구단계를 먹어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지만 이 단계 위에 오는 자아실현은 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목표로 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죠.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한번 해볼까?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뭔가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자연인 내가 산으로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웬만한 강심자 아니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욕구 단계를 여기까지를 저차원으로 봤고요. 이게 고차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무튼 이 저차원이 욕구 충족, 결핍의 욕구 충족이 일어날 때 존경도 받고 싶고 자아실현도 꿈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꿈이 없냐, 목표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핍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는가? 특히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크게 물질적 결핍과 정신적 결핍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느끼는 게 정신적 결핍은 뒤로 미뤄요. 대부분이 이 물질적 결핍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달려가죠. 그래서 보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뭡니까? 돈이죠. 자산입니다. 지위, 권력, 차, 회원권, 상품권, 보이는 거죠. 자, 결핍의 원인이 인맥, 사람, 인정, 칭찬, 명예, 자유.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것도 결핍을 느껴도 불안하고 뒤에 것도 느껴도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을 해서 앞에 거는 좀 많이 누리다가 뒤에 거를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앞에 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뒤에 거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된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부부가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다 이제 휴가를 하고. 그럼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황혼이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결혼을 하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남자한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를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안 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겪는 고통이 일 수도 있고요. 자, 비교입니다. 비교도 역시 앞에 거 많이 비슷합니다. 뭘 비교합니까? 자산 비교하죠? 자녀를 비교합니다. 맞죠? 외모를 비교하고요. 학력을 비교하고, 차를 비교하고, 집을 비교합니다. 안 한다는 거짓말이죠.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불안을 안 느끼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올 건데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불안합니다. 그걸 채우면 덜 불안한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자아로
이상적인 자아를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 1억밖에 없는데 다음 10억이다. 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2억인지 3억인지 이걸 목표로 잡든지 우리 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대의 원인입니다. 기대. 뭘 기대하나요? 성공, 건강, 성지, 연락 오기를 기대하고 행복하게 기대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기대가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 뭘 치러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려면 다 됩니다. 연락 오기를 기다립니다.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면 돼요. 편하게 오시면 돼요. 앉으시면 돼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이런 불안 심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건강. 지금 말하는 하루에 30분씩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다 알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이런 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기대의 원인 제공을 해야만 그 기대가 충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입니다. 뭘 인정받고 싶으세요? 능력. 내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가? 뭘 인정받습니까? 회사이면 승진일 수도 있고, 직급이요? 또 뭡니까? 자산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연봉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산, 외모, 학력, 본심, 뭐 특히 이렇게 하는데 인정받고 싶어.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인정을 안 해줘. 나는 상대를 인정 안 하면서 나는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내가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는구나. 인정하면 인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네 번째 했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인맥. 가장 자살의 원인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인맥입니다.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다 뒤집어집니다. 자, 볼까요? 성격 차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의 요소입니다. 성격 차이는 어떻게 해소되나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성격은 안 됩니다. 바꾸려 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힙니다. 그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이기심, 질투심, 오해, 소문.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그런 오해와 소문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깔아뭉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속이 비치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맥을 통해서 겪는 불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요즘에 소통이 정말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뭘 도전하십니까? 도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당연하죠. 도전이 안 해본 거 하니까. 입시, 산업, 결혼, 출산, 승진, 해외. 해외는 몇 번 가본 사람하고 처음 가본 사람하고 정말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기체가 흔들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띠띠될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양호하다. 몇 번 가보면 이 정도 흔들리는 건 내가 많이 흔들려봤다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주무시죠. 이렇게 흔들리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 가면 정말 불안합니다. 몇 번 가보니까 이 정도 흔들리는 거는 양호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 요즘 결혼도 도전입니다. 결혼 안 할래요. 결혼. 네? 그 많은 책임을 굳이 내가 져야 되나요? 그냥 혼자 살다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내가 누리고 있더라도 불안을 덜 느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이게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지금까지는 원인 파악이에요. 여기까지는 원인 파악.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딱 두 가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피우세요, 채우세요. 욕심을 피우고, 그죠? 사랑을 집어넣고, 그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그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참 말은 쉬워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운다는 건 생각을 버리는 거고요. 채운다는 건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운다, 먼저 비운다. 뭘 비우죠? 뭘 비우고 봤더니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이요? 복잡한 생각 버리고, 욕심 버리고, 부정을 버리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버리면 버리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딱 그렇게 먹어도 현실이 지금 당장 경쟁이 보이고 비교가 되고 현실이 지금 속세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체험 볼까요? 뭘 체험 되나요? 어떤 생각을 체험 될까요? 차라리 바로 지식, 경험, 긍정을 채우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져서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뭐랬습니까? 체험과 비움 어느 게 쉽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우는 게 쉽습니까? 채우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똑같이 어렵다. 그래서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세에서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이런 데 가야 됩니다. 관체험 이런 데 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갔다가 막 주변에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보고를 하면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난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본 사람이 경험을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요. 그러면서 약발이 언제 가느냐? 많이 가면 2달, 적게 가면 1달, 더 적게 가면 2주 간대요. 약발이. 그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더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물어봤더니 성당에 다니신 분들이 그걸 좀 하시나 관체합니다. 예. 중요한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속세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마음 치유하는 곳에 가서 돌을 닦으셔야 돼요.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느 정도 비워진 듯 해요. 비워진 듯 합니다. 성철선이 무소유. 좋습니다. 나도 무소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가장 뭐 먹고 살아라고요. 다 퍼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이건 좀 힘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반대로 생각을 비우는 거, 생각을 채우는 거. 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비우는 거 어떻게 비우는 거 아세요? 비우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채우는 것도 새로운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비우는 거나 채우는 거나 일단 들어와야 돼요. 뭐가요? 왜? 비우는 것도 방법을 알아야죠. 모릅니다. 저는 생각해요. 비우는 거는 비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뭐가 지식이 들어왔어요. 지식이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지 이게 진짜 뭔가 확 빠지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야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상황이 된다. 생각. 결국은 비우는 거나 채우는 거나 지금 같은 교육과 지식이 들어갔을 때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오늘. 비워질 수도 있고 채워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행동을 제가 이 책을 드리는 게 바로 인지치료 행동치료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이 행동치료, 인지치료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많은 병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안고 있는 병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비롯되고 행동에서 비롯되잖아요. 행동치료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는데 행동을 먼저 하는 거고요. 인지치료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바꿔내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 많이 들리죠?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를 불러서 기분이 좋아집니까? 이거 보세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노래를 불러서 기분이 좋습니까? 자,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요, 노래 몇 번 못 불러요. 노래를 많이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다면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서 산에 가십니까? 산에 가서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산에 가면 몇 번 못 간다니까요. 산에 올라가니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 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치료예요. 나의 마음은 그 상태가 아닌데 춤을 추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추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춤추는 거는 몇 번 못 춰요. 춤추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 춤을 추면 돼요. 이게 행동치료예요. 자기 암시요? 행동치료예요. 생각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말을 하잖아요. 아, 훌륭하다. 김상근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이 머리에 각인되면서 생각을 바꿔내거든요. 행동치료죠. 그런 그림이야. 그런 그림. 보통 자신감 없는 그런 그림 이렇게 축 꺾기가 쳐져가지고 이렇게 걷거든요. 그런데 의식해서 그렇게 걷지 마시고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딱 드시고 씩씩하게 걸어보세요.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걸어보세요. 놀랍게도 실제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씩씩하게 걷는 거. 자, 웃으세요. 아니, 무슨 웃을 일이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한번 웃어봅시다. 웃었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저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억지 웃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책임이죠. 어느 걸 권장하게 되겠습니까? 인지와 행동 중에 저는 행동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려 하기 너무 늦으니까 아예 행동 자체를 그 환경에 노출시켜보세요. 누구 만났을 때 누굴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굴 만나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하지마. 됐다. 그만해. 그 되겠나? 아, 이거 안 된다. 있는 재산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 못해도 너는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어. 물론 무조건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은 인지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하면 계속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오늘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지금 많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 오셨습니다. 더 많이 올 때는 더 많이 오지만 어느 정도 왔습니다. 더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더 적게 올 때 제가 스트레스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말까? 이렇게 용서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듣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면 난 매번 못합니다. 하다가 그만둬요. 왜? 열이 받잖아요. 내가 이 강의를 얼마나 준비해? 책을 내가 몇 권 읽고 이 강의 준비하다고 내가 발을 얼마나 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찍어놔?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거 뭐합니다. 오늘까지 다 해보니까 15번 했더라고요. 15번. 1년이 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걸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으로 될까요? 오늘 몇 분이 앉아있든 누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변화가 됩니다. 또 바뀌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내 실력이 늘잖아.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서 하면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해석한 게 나중에 그게 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자꾸 하면 쉽게 되지만 안 하다가 하면 쉽게 잘 안 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습관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어떻게 되냐? 자, 목적성 있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거 외우셨어요. 이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를 강의 보면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이런 묻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런 걸 물으면 처음이야 물으면 네 맞아. 계속 중간에 뭐 묻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그걸 놓치면 저도 나쁜 놈 되고 애는 애대로 쓰고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으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갔더니 확인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고 이래. 상당히 오해가 생깁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힘들죠. 저는 대중 앞에 말을 좀 잘하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성격을 좀 바꾸러 왔어요. 저는 꿈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죠? 저는 좀 발표 불안, 공포 이런 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 좀 소통하고 싶어 왔어요. 다 달라요. 그 다른 건 뭡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가져가면 뭡니까? 쉽게 측정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채워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목적성 책 읽기, 목적성 강의 듣기. 목적을 세우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목적성은 이 세 가지를 반복해 하지 않으면 절대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집중! 반복! 끈기! 뭘 하든 간에 이 세 가지가 한 번 시도했던 것을 효과를 보게 합니다. 한 번 시도했던 것. 자전거를 타요? 수영을 해요? 헬스를 해요? 골프를 해요? 이겁니다. 왜? 이거는 바로 나를 실력을 쌓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반복하고 있고 그걸 끈기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효과를 못 보고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됐든 그게 어떤 게 뭐가 됐든요. 그래서 우울증 극복하고 싶습니까? 목적성이게 우울증 어떻게 됩니까? 책 우울증 관련 책을 검색하면 여러 수백 건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무조건 베스트셀러 기술이 있지 않습니다. 뭐요? 대중공포가 있다. 대중공포를 앓고 계시는 그 공포를 앓고 있는 책들을 좀 보고 여기 앉아있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스피치 공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중공포가 있었는데 제가 그 대구에서 학원을 배울 때 3년을 배웠는데 저는 들어온 지 3개월 됐어요. 3년을 다니신 분이 50대 중반이신데 저보고 3개월 됐는데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바뀌었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왜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내가 하게 됐냐면 그분은 맨날 나와서 스피치를 하려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되는데 직장일 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 준비를 못 해놨네. 그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3개월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배고파서 이게 갈증을 느껴서 갔기 때문에 제가 그 학원 들어가가지고 보름 다니다가 3년 지나도 안 바뀌는데 바뀌겠습니까? 돈 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돈 내주겠다 하는데 추천해 주더라고요. 책을. 그때 이시연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 대중공포치료 지금은 절판됐습니다만 그 책들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니까 당연히 대중 앞에 나왔을 때 새로운 내용들의 경험담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스피치할 내용이 있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저한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소리를 했던 거예요. 사실 바뀐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성 책 읽기가 됐던 거죠. 저는 그때 그 순간.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는 경제 관련 책을 보세요. 보셔야 돼요. 이미시 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